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2018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증시 환경이었습니다. 자, 혼돈의 2018년 마무리하며 기획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재테크, 2019년의 ETF 전략은? 이라는 질문과 함께 시장 환경에 대해서도 총 정리할 예정인데요. 하나자산운용 ETF 전략팀 김성훈 팀장님께서 자리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ETF도 시장과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시작하면서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떤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주식시장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요. ETF도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한 시장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새로운 투자 전략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희가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키워드 4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뭐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금리와 무역 분쟁, 환율 그리고 이제 기업 이익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를 좀 풀어주셨는데 조금 더 풀어주세요. 이 4가지 금리, 환율, 무역 분쟁, 기업 이익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선 금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을 하면서 발표했던 점도표를 보시면 내년도 인상의 속도가 약간 조정될 것 같고요. 3에서 2회로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정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1월에 한번 인상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점도표에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이 약간 조정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무역 분쟁 또한 올 한 해 가장 이제 큰 이슈였습니다. 내년에도 큰 이슈가 될 계속 예정일까요? 큰 이슈였고요. 계속 그 불안과 낙관이 반복을 하면서 무역 분쟁 이슈에 따라서 증시의 그런 등락도 굉장히 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역 분쟁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이게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기화가 될수록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일부 둔화될 거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다음은 환율인가요? 세 번째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8년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외에 자금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많이 좀 쏠렸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조금 이제 금리 인상 횟수가 좀 더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올 수도 있는 재유입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굉장히 높아진 유동성의 방향이 신흥국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시아의 주요 신흥국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기업 이익 실적 부분이네요. 기업 이익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조정이 되면서 2019년 기업 이익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세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 기업 이익이 코스피 상장 기업 이익의 기업 이익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기해년 투자 환경 키워드 4가지 살펴봤습니다. 금리, 기업 이익, 환율 이런 부분이 매해 언제 무관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늘 관련이 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늘 무관하지 않았지만 특히 기해년을 시작하며 증시 불안의 키워드들을 살펴봤습니다. ETF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9년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왜 해야 하는지, ETF가 왜 2019년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ETF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니즈는 다시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대안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투자 니즈도 더욱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단순히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할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투자의 수익률, 실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경우에 ETF가 아주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ETF 소개 앞서서 간단히 좀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 중에 프로티지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그걸 창립한 테디 사이즈라는 이 두 사람이 5억씩 해서 10억을 걸고서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S&P 500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고 테디 사이즈는 5개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어떤 투자 전략이 더 성과를 많이 내냐에 따라서 네. 1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화였고요. 내기의 결과가 있나요? 예,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기는 S&P 500과 헤지펀드의 내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를 대표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에 패시브와 액티브가 10년 동안 어떤 투자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내기거든요. 내기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의 알아볼 수 있는 핵심 힌트는 뭔가요?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패시브가 액티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동안에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동안에는 액티브 투자가 유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비용의 저렴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패시브 투자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특히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패시브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환경 하에 어떤 ETF가 올해의 성과가 좋았는지 궁금한데 네네. 장점이 있는 ETF 시장 규모 어느 수준까지 지금 성장을 했나요? ETF를 제가 시장 현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ETF 시작이 1990년 이제 3월에 캐나다에서 팁스라는 ETF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35개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였는데요. 그 이후에 1993년 1월에 대표적인 S&P 500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ETF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 4월에 유럽까지 ETF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쭉 ETF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성장을 해오면서 최근 현황을 봤을 때는 전체 자산 규모는 이제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5,200조가 넘는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상품 수로는 약 6,000개가 넘는 정도의 네.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ETF들을 활용하시면은 정말 투자를 할 수 없는 자산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ETF 시장이 성장을 했고요. 국내 ETF 현황을 보시면은 2002년도 10월에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한 ETF가 상장이 되면서 국내 ETF가 시작을 했고 2000년대 후반까지는 약간 좀 주춤하다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서 국내 ETF 시장도 큰 폭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0%가 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시장 규모가 약 40조, 상품 수는 415개가 상장이 되면서 국내에 상장된 ETF만으로도 충분히 자산 네. 배분을 할 수 있고 해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장 현황이 이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굉장히 좀 이게 희비가 갈리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 상위 5개 ETF와 하위 5개 ETF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우선 상위 5개 ETF는 국내 시장이 올해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인버스 ETF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10% 올랐을 때, 네. 10% 이제 하락했을 때 10% 수익이 나는 예. ETF들이 대부분 수익률 상위였고요. 올해? 예, 보시는 것처럼 네, 올해 특히 하반기에 그랬겠네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네. 이게 그런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ETF는 국내 시장이 10% 빠지면은 수익이 20% 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1배가 아니라 인버스 2배이기 때문에 10% 하락했을 때 20% 수익 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구조라서 수익률이 거의 40% 가까운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 상위 ETF 5개는 모두 다 이제 네. 인버스 2X, 인버스 2배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던 네. ETF는 국내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예.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ETF가 예. 수익이 안 좋았고 그리고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쵸 50% 정도 마이너스가 코스닥 났고요. 레버리지 쪽에서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예. 레버리지.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올 한 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중국 본토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CSI 300의 레버리지 ETF가 거의 50% 마이너스 성과가 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코스닥 관련된 ETF들도 계속 성과가 안 좋으면서 올 한 해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극명했던 부분들을 시장을 반영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 쪽에서의 수익이 좀 갈리면서 특히 인버스 쪽의 수익 극대화, 레버리지 쪽이 좀 안 좋은 모양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2배의 예. 상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8배의 상품이 있으면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품은 없겠죠. 너무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는 그 네. 관련 규정상 2배까지만 상품을 낼 수가 있고요. 해외는 뭐 3배, 4배, 5배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2019 그 기해년에 ETF 어떻게 좀 활용해서 네, 수익을 네. 내볼까요? 네, 2019년 ETF 추천 라인업을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마켓 트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ETF 시장이 국내 시장이 어려웠지만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품 수 기준으로는 20% 넘는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순자산 기준으로는 10% 넘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ETF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니즈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레버리지 인버스를 통해서 단기 매매 전략으로 투자하시던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고배당이나 이런 그 시장을 초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고배당주 ETF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고배당주 ETF도 큰 폭으로 규모가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표 지수들을 활용해서 대표 지수와 그 지수를 유니버스로 하는 섹터 ETF들을 활용해서 시장보다 조금 더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전략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투자 ETF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에 상장이 돼 있지만은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ETF들을 활용하시면은 국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 ETF 추천 라인업 3가지 섹터를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당 ETF를 볼게요. 예. 2018년도에 특히 이런 자산 배분이나 기업 가치 주주 재고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배당에 관련한 주주 친화적인 성향의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연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 등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주주 우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배당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국거래소에는 배당 관련 ETF가 21개 상품. 21개 상품. 예, 그리고 예. 시장 규모로는 8천억이 넘는 정도의 어떤 규모로 게 상장을 좋아요? 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순자산과 그리고 분배율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산 기준으로는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지금 보시는 자료는 3,600억이지만은 최근에 자금이 더 몰리면서 한 4천억 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ETF를 선택을 하실 때 배당 ETF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높은 배당을 지급하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분배율 가운데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은 분배율은 3.51%.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배당으로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51%입니다. 예. 관심을 받을 게 충분하네요. 맞습니다. 새해에. 그 수익률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배당 종목들은 좀 시장보다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규모도 가장 크고 분배율도 가장 높지만 일예로 올해 10월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코스피 지수는 10월 한 달 동안 13.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7%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좀 방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어서 제가 분배율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피의 분배율,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과 고배당주 ETF의 분배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차이가요. 개별 종목의 현금 배당은 배당 수익률을 평가할 수가 있고 ETF는 최소 국내 주식형은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개 종목의 현금 배당이 다 들어오면은 그거를 모아서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합니다. 높은 분배율을 기록할수록 좀 좋은 고배당주 ETF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고배당의 가장 그 기본적인 투자 목표에 맞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2016년부터 3% 중반이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분배율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자본이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고배당 투자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배당주 말고도 아까 얘기하신 코어 세틀라이트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 ETF까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코어 세틀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와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 포트폴리오는 지수랑 섹터를 합쳐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섹터나 테마, 스타일 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시장 수익률을 추종을 하지만은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장보다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2019년에 추천 그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 5일에 산출이 되고 이제 3월 26일에 상장이 된 KLX 300, 예. 즉 국내 대표 통합 지수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를 아우르는 예. 그런 대표 통합 지수에 투자 자산의 한 50% 정도 투자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KLX 300 지수를 유니버스로 해서 그 중에서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상장을 한 KLX 300 섹터 ETF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IT, 자유소비재가 예.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시황 변화에 따라서 비중을 각각 다르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5개 섹터를 동일한 비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 섹터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시는 전략으로 네네. 20% 정도 산업재 섹터에 배분을 하시고, 그리고 금융과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 10%씩 배분하시고요. 그리고 IT와 자유소비재는 약간 조금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에 따라서 비중을 약간 줄인 형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시장을 KLX 300을 잘 쫓아가면서 그 외에 섹터 ETF들로 시장보다 초과 성과를 내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넘어갈까요? 네. 해외를 말씀드리면은 해외 ETF도 이미 국내에 106개 ETF 그리고 3조가 넘는 규모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형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나 원자재, 채권이나 부동산, 혼합자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ETF를 약간 조금 이제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만은 해외 ETF를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안방에서 편하게 해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추천 간단히. 네, 추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한 4개 정도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이제 미국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해외 자산을 할 때는 미국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된 ETF는 아리랑 미국 S&P 500에 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신흥국도 올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제 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신흥국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은 아리랑 신흥국 MSCI 정도로 고맙습니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ETF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나자산운용 ETF 전략팀 김상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019 기해년 새해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